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절절TV 다시요? 히타입니다. 네, 아유 갑자기 훅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JD님을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D님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지가 거의 한 4년, 4년 5년 좀 됐죠,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횟수로는 5년쯤 된 것 같고 형한테 이제 궁금한 게 좀 있고 해서 이 방송을 또 통해서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편은 조금 편하게 형님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네, 그냥 원래 하듯이. 아, 그래. 맘대로 해라. 네, 반말해 주세요. 형님 애널리스트, 네.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셨잖아요. 네네. 몇 년 베스트 애널 하셨어요? 한 6년 정도 6년 정도. 네, 연속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6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면 거의 진짜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셨을 텐데 당연히. 네네네. 네, 그냥 톡 까놓고 얼마 받으셨어요? 그 애널리스트 연봉이라는 게 기본급이랑 네, 연말에 인센티브 이런 걸 포함을 하는 개념을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한 3억 1천 정도를 3억 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뭐 직장인으로서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최고 수준이지 싶은데, 그렇죠? 뭐 거의. 변호사 뭐 김현장의 뭐 높은 분들 뭐 네, 이런 네. 분들 빼고는 그쵸, 사실 그쵸. 되게 상위권으로 그쵸, 알고 그쵸. 있고요. 네, 그쵸, 그쵸. 많이 받았죠. 그럼 실수령액 어느 정도 돼요? 그게 근데 뭐 중간에 뭐 퇴직금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네네. 뭐 세금이랑 뭐 네. 건강보험 네. 이런 거 떼고 한 네. 1,400에서 한 1,500만 원 사이가 그럼- 들어오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네, 아니고 네, 네. HSBC가 첫 직장이었는데 네. 거기 갔다가 증권사 처음 왔을 때는 네.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4천만 원에서 네. 3억까지. 네, 근데 이제 네. 그 기간이 되게 짧았고 2008년에 제가 네. 이제 뭣도 모르고 리만 사태 터질 때 겁 없이 은행 정규직 포기하고 이제 증권사로 왔는데 4천만 원에 이제 좀 낮춰서 왔죠. 이제 증권업으로 오고 싶어서 낮춰서 왔는데 그 다음 해는 4,500, 그 다음에는 6천, 뭐 그 다음엔 8천, 그 다음에 바로 1억 대는 한 번도 안 찍어보고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2억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젊은 나이에 1등을 네. 하면서 아. 그때 또 IT가 되게 좋을 때라서 IT 애널리스트가 되게 귀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센터장님이랑 부서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젊은 30대 초반에 애널리스트한테 그렇게 잘 안 쏘는데 2억, 2억 2천, 뭐 2억 4천, 뭐 2억 7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이제 나오기 전에 한 3, 4년 정도를 받았고요. 역시 인생 타이밍이고.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타이밍이고 또 줄 잘 서야 되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리만 사태 때 증권사로 옮겼는데 네. 제가 뭐 잘해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애널리스트로 온 게 아니라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잖아요. RA라고 하잖아요. RA로 왔는데 네.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은 아니고 제가 좀 그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좀 미움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잘릴 만한 상황이었어요. 리만 사태 때 터져가지고 이제 계약직이니까 다 사람들 많이 내보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연봉이 4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 윗분들은 어쨌든 연봉이 뭐 1억 정도 됐단 아,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구조 조정을 하면은 제가 아니라 비싼 분들이 당연히 조정을 그- 당하셨어요. 그럴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하게 자리가 비었는데 일단 네가 그냥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은 이제 미국에 MBA 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원래 MBA 가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MBA 하고 나서 애널리스트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자리가 생기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제 이러면서 주저앉았고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지금은 저희가 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네.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쓰지만 당시에는 피처폰 쓰고 이제 막 미국에서 아이폰이 2007년인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점이 이제 막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을 때 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그거를 자료를 쓰면서 굉장히 기관들이 막 뭐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되게 큰 기관 저는 그때 세미나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요청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초반에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인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갔고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좀 그때 실감을 했죠. 산업 태동기 때 네네네. 태동기 때 무혈 입성해서 들어가서 그 태동기를 커버를 하시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그 산업이 커지면서 연봉하고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엄청 그죠? 이제 와구가 잘 맞았죠 보면.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창창한 길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전업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또 어떻게 되세요? 뜻밖
끼라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 2014, 15 뭐 이때 사실 코스닥이니 뭐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기억 젊으시니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뭐 애널리스트를 하거나 운용사에서 매니저를 하던 분들이 그때 전업으로 나가가지고 돈을 엄청 쉽게 빠른 기간에 많이 버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연봉이라는 게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 뭐 세금 떼면 사실 거의 절반을 뗍니다. 그래서 연봉 높은 게 그렇게 엄청난 실수령액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돈을 좀 더 빨리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런 돈을 뭐 어디든가 송금하고 뭐 돌려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체로 이게 왜 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계속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사실 싫었고 그리고 뭐 주식을 못하게 하잖아요. 대체로 네네, 주식 그렇죠. 하는 거에 제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 하면서 제일 웃겼던 게 애널리스트한테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사실 골프 선수한테 골프 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골프 프로한테 레슨을 받는 일반 회원들이 잘 못 치는 뭐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에 좀 회의도 기본적으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좀 맞물렸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과음을 하고 그날 나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회사를 네. 막 소주 한 2병 3병 먹고 약간 네. 제정신이 아닌데 네. 대리운전 기다리다가 네. 사무실에서 네. 오늘 그냥 관둬야겠다. 진짜요? 이러고서는 모든 부서에 그냥 쪽지를 전 오늘까지 나오겠습니다 하고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눈 떴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회사에 이걸 수습을 하러 토요일인데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연락 오고 네.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진짜요? 또 저희 와이프가 약간 되게 뭐 잘 아시지만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관둬. 이제 약간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선 그렇게 관뒀어요. 그 되게 계획적이지 않으신 거네요. 저는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했죠. 이제 뭐 해놔. 자금도 천천히 많이 준비를 하고 네트워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전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이제 투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펀더멘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벌써 엄청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죠.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술 먹고 그럴 수 있었다고. 용기만 조금 부족했는데 네네네네. 그 용기를 뭐 어디 가서 연봉 3억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없게 어쨌든 하셨는데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업으로 완전히 주식으로만 먹고 사는 거 그거 얼마 있으면은 가능한 건지. 그런 질문을 진짜 지금도 네. 엄청 많이 하세요.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정답은 없고요. 네. 근데 제가 보통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자기가 지금 받는 실수령액 월급을 영업일수 22일로 나눠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제가 그쵸. 그렇게 고연봉이었는데도 네. 실수령액 나누기 22를 하면은 60에서 한 70만 원 사이 그렇죠, 그렇죠. 뭐 밖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당으로. 네, 저는 그게 뭐 사실 세 전으로 하면 일당이 100만 원이 좀 넘는 거겠지만 네. 실수령액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 네.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매매를 해서 하루 평균입니다. 뭐 매일 벌 수는 없으니까 네. 하루 평균 그것 이상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사실 되게 그 결정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실수령액을 따져보면은 월급 하루 일당이 한 20-30만 원 정도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뭐 한 1억, 2억 정도를 모아놨다. 그럼 하루에 그 정도 돈을 못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을 이제 말은 쉽지만 어려운 길인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조금 너무 월급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월급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나와 보니까 월급 없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고용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이런 것도 엄청 선호하고 네, 이제 네, 이런 건데 네. 저는 성향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너무 안정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닐 수도 뭐 있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을 할 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의 그 근로 소득을 일수로 나눠 가지고 일당을 한번 다들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용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직장 다니시면서 투자를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그쵸, 그쵸.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다고 네. 그냥 나와서 그걸로 하면은 네. 분명히 좌절스러운 상황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네.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한 1, 2년 하다 보면은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윗사람도 없고 그죠, 그냥 집에 컴퓨터 한 대 있으면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제일 쉬운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제일 쉽게 망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 뭐 PD님도 지금 직장 생활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뭐 윗사람들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럼 뭐 집에서 뭐 와이프는 잔소리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건 있고요. 네. 네. PD님도 제가 그래서 맨날 그 계좌를 한번 터보시라고 한 100만 원만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망하지 않습니다. 네. 형님 그러면은 이 전업으로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어다준 종목이라든가 하이라이트, 나의 최고의 순간 그거 어떤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특정 종목을 네, 물론 막 그렇죠. 엄청 찍어가지고 네. 많이 사고 뭐 이런 건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기억이 있었던 네네. 거는 FNF 이런 종목들이 사실 FNF.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 1, 2년 동안 쭉 우상향하는. 계속해서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네네.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좋았다 이런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진짜 안 좋았던 기억은 엄청 있습니다. 이게 되게 네네. 웃기는 얘기인데 네네. 제가 IT 애널리스트를 네네. 심지어 남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여러 가지 뭐 내부 정보도 솔직히 좀 없지는 않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아는 이제 뭔 S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히타님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제일 잘하는 산업에서 제일 잘하는 종목으로 심지어 수익이 플러스 80% 정도까지 났었는데 그걸 익절을 잘 못하고 신용까지 엄청 싸가지고 거의 몰빵을 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45%까지 가면서 반대매매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공황장애 증상도 좀 생기고 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께도 신용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저희 채널 이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과 익절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개인적인 아픔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냥 뭐 손절과 익절 사이 이런 게 아니라 네. 손절도 잘하고 익절도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때 제가 준두 형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근데 그때 사실 장이 되게 지금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솔직히 저도 매매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익절 같은 거도 딱딱딱 자리 오면은 아쉬워도 팔아서 좀 챙겨놓고 뭐 하여튼 그런 게 결국에는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겁이 많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 출신 어쨌든 개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미라고 에미라고 하잖아요. 하죠. 에미, 네.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애널리스트 직업 추천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사실 뭐 회사원이지만 굉장히 독립적인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거예요, 사실. 네. 사무실도 보면은 이렇게 일반 사무실 같지 않고 자기 네. 그쵸, 고유의 방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 담당하는 섹터가 딱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내가 잘만 하면은 윗사람들 건들 일이 잘 없고 여러 가지 능력 배양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도 물론 지금도 카메라 울렁증은 있습니다만 잘 못했어요. 이런 거 자체를 말을 잘 그렇게 많이 떠들지를 못했던 스타일인데 이거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잘 몰라도 내가 좀 웃기는 건데 정치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뭐 지금 대선 토론회를 보면 잘 몰라도 막 털잖아요.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 정치인이 좀 나왔구나. 최근에 몇 명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엄청 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발력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쵸. 직업이 솔직히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돈 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아까 뭐 연봉 말씀드렸지만 연봉이 그런 식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뭐 2억, 3억 이렇게 받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그쵸. 연봉이 좀 낮아진 그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네. 그래도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 하시겠다는 분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잘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